프로툴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간단한 미디 작업과 그리고 이제 웨이브 실제 리얼 악기들 연주를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퀄라이징이라든지 컴프레서를 어느 정도 해서 믹싱하는 작업까지 좀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뭐 계속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디테일한 딕션에 관한 어떤 작업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프로툴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작업 다른 로직이라든지 큐베이스라든지 그런 작업 도구들은 이제 대괄적인 전체적인 작업 방식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에디팅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편집할 때 그러니까 편집하는 건 과정 그리고 녹음할 때 그 자잘한 그 이런 그 작업 과정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로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의 환경들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되냐면 보면 또 제일 먼저 어려워질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와 여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작업의 어떤 진행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맥 컴퓨터에서는 이게 단축키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F6번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루프가 있고 뭐 그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시가 있죠. 근데 일단은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늘리는 방법 하여튼 설명하면 일단 할게요. 스탠다드 하는 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F7번 그러면 F8번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 F나 뭐 F7 또는 뭐 F7이나 F8번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아무거나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같이 선택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에다가 여기 에디트 창에다가 손을 얹으면 그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돼서 보통 이렇게 되거나 이런데 보면 손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위로 좀 올리면 이렇게 되고 이게 그 잘라진 부분들 보면 가까이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죠. 모양이 마우스 모양이 그죠? 손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됐다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F7번을 누르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저희가 찍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가 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카운트 오프라는 게 있는데 카운트 오프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끄면 녹음할 때 그 바로 그 트랙을 아무거나 지정을 해서 바로 녹음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운트 오프를 키면 1바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박자를 먼저 카운트 치고 1, 2, 3, 4 그 다음에 녹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환경 설정 있는 only during 레코딩 할 때 이제 몇 박자 카운트 오프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1바로 하면은 이제 한 박자 그러니까 한 마디 1, 2, 3, 4 한 다음에 녹음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숫자를 2로 누르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두 마디 하고 녹음 들어가죠. 한 번 더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녹음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보통 이제 작업의 속도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해서 이렇게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먼저 이게 프리롤을 먼저 이렇게 그 누르면 여기 이제 숫자가 있죠. 그러면 플레이를 하든 녹음을 하든 여기 지정했던 거에 바로 그 앞마디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그 앞 마디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그죠?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여기서 바로 플레이 안 되고 바로 여기서 플레이 될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두 마디로 한다 치면 여기를 클릭했는데 여기서부터 플레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프리롤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작업 속도를 위해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이제 단축키가 있는데 프리롤을 이렇게 끄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마우스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가 뭐냐면 애플 컴퓨터에서는 이제 커맨드하고 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프리롤 그다음에 포스트는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어느 일정 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여기서 첫 마디부터 플레이를 했다가 저장한 곡 계속 플레이되고 그러면 이 다음 마디까지 플레이했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프리롤과 포스트롤의 그런 역할이고 이걸 갖다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뒤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8마디 정도 여유 있게 들어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끄고 싶으면 커맨드 K 다시 키고 싶으면 커맨드 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직접 마우스로 해도 되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많이 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항상 이걸 지키게 되죠. 녹음할 때는 항상 원바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게 두 개가 다 켜졌을 때는 카운트 오프하고 카운트 롤이 같이 켜졌을 때는 녹음을 하게 되면 카운트 들어가고 그 앞마디부터 플레이가 되면서 녹음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할 때 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엔터 눌러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카운트 오프를 해서 좀 들어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부분에서는 이걸 카운트 오프를 아예 좀 그렇게 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런 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카운트 오프고 단축키가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숫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버튼 있을 때 거기 보면은 8번 누르면 이게 계속 온 오프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끌게요. 불을 좀 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수정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드럼이죠. 이런 식으로 드럼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필인을 한번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만 한번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 1, 2, 3, 4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기만 녹음되고 다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되죠. 다시 이 부분도 똑같은 피드를 주고 싶으면 다시 여기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여기 했던 거를 갖다 그대로 카피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커맨드 C를 누르면 카피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서 여기를 딱 지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커맨드 V를 하면 그 부분이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디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얘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B를 누르면 자동으로 잘려요. 파형이. 그 상태에서, 아까 여기 F6을 누르면, 또는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앨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커맨드 다시 해서, 또는, 이걸 다시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만 이렇게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또 붙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위치를 할게요. 모든 걸 다 원위치 다른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 컴퓨터는 그 단축키가 모두 애플 커맨드 Z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 전 단계로 더 들어가는 방법 그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가 좀 너무 작다. 이 파형이 작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파형을 우리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컨트롤 옵션 하고 옆에 화살표 같은 모양들 있죠. 그 위아래 상하 좌우로 위로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점점 커져. 동시에 아래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의 효율을 속도를 좀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코드를 적는 게 있는데, 지금 미리 제가 좀 코드를 적어 놨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그럼 코드가 안 보이죠. 코드를 활성화하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이 모양, 이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쭉 뜨고 싶은 것들 키, 무슨 키인지, 그 다음에 코드를 누르면 그러면 C 메이저 코드, C 장조의 노래 또는 A 장조 노래를 할 수 있는 A 마이너 장조는 어차피 같은 조성이니까 나라는 조 개념 알면 어차피 그는 뭐 다 할 수 있겠죠. 악보를 그릴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쓸 때는 여기다가 만약에 이 부분이 뭐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코드가 딱 D마이너인데 D마이너 그럼 이 자를 딱 지정을 하고 여기 코드의 심볼에 있는 플러스 모양을 누르면 이게 뜹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은 코드를 지정을 해서 OK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 심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형성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아무 그 미디가 찍어진 어느 트랙을 키보드로 해볼게요. 건반 찾은 곳이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뜨는데, 여기서 오픈인 스코어 에디터 하면 이렇게 악보가 뜹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동시에 두 개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또 Shift를 누르고 하면 동시에 두 개가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스코어를 하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룹핑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누르고 테스트를 하면 두 개가 키보드하고 베이스 악보가 같이 이렇게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보면 이제 보고 싶은 악보를 따로 볼 수 있어요. 키보드를 꺼버리면 베이스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악보도 안 보이죠. 만약에 스트링 보고 싶다 그러면 스트링을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또 덧붙여서 베이스도 보고 싶다, 아니면 키보드도 보고 싶다, 아니면 드럼도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악보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악보가 다 계속 뜨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좀 악보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작다. 키면 여기서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악보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코드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위에다 써져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악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프린트 스코어 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기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이게 그대로 악보로 이제 탄생이 되겠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아비드 사이에서는 이제 그 시벨리우스라는 그 악보 프로그램이 따로 또 이 사람들이 또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뽑고 싶은 악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키보드로 악보를 뽑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스코어 악보를 빼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건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 따로, 높은 음대를 따로 이렇게 해서 악보를 지금 따로 이제 구분돼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악보에 대한 여러 가지가 또 옵션들이 있어요. 뭐 코드 다이어그램 치면 그 기타, 어쿠스틱 기타나 뭐 일렉 기타에 코드 짚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일단 이건 번거로우니까 꺼버리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노래 제목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만약에 프로필 레슨 오늘은 뭐 1차 프로필 레슨 그리고 스코어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면 위까지 다 이런 식으로 쭉 되죠. 아니면 프로필 레슨 강의 한글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걸 빼고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크롤링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로 가면 이제 만약에 그 플레이가 됐을 때 얘가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쭉 넘어갑니다. 자동적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 하나가 이게 로테이션 디스플레이 트랙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아까 그랜드 스코어로 되어 있죠.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트러블로 바꾸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악기를 선택해서 키보드 트랙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악보가 없어지고 베이스가 그랜드 악보가 아니고 그냥 높은 음절에만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건반 같은 경우는 그랜드 악보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랜드가 필요 없이 그냥 베이스 악보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은 또 트러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링 어차피 음이 많으니까 이거는 또 그랜드로 가서 이렇게 하면 자 키보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베이스는 그냥 베이스 악보로 하나만 돼 있고 스트링은 다시 그랜드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악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벨리우스라는 그 악보 프로그램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send to Sibelius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악보만 따로 전문적으로 에디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되게 클래식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있었던 악보가 그대로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축소를 좀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옛날에 그 프로툴 10에서 시벨리우스를 보낼 때는 이 코드들이 그대로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못 만들어요. 얘네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들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생쇼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하이드 월 쇼에서 이거를 쇼인 스코어를 해줘야 얘가 글자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인쇄를 하면 코드가 안 나와요. 프린트 할 때 그 상태에서 지정을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정말 멍청하죠.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단축키가 커맨드 시프트 H를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일일이 옛날에는 이게 바로 다 떴는데 이걸 또 바로 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걸 못 찾았어요. 아직.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고 이런 노가다를 하지 않게끔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쭉 악보를 뽑았죠. 자, 이렇게 되면 악보가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파일 형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익스포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보를 이제 페이지 총 3개죠. 3장 다 프린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나만 가질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은 공유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것에서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이름을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는 프로툴스 스코어 레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엑스포트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그 경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프로툴 그 작업했던 폴더가 자동으로 스코어 악보에 대한 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엑스포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하고, 그러면 아까 원래대로 이제 프로툴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거 다 지금 끄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모든 걸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걸 꺼보고 세이브를 우리가 작업했던 여기 레슨 스코어 파일이 따로 있죠. 여기에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이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파일로 뭐 메일로 보내서 이제 다른 연주자와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프로툴에서 약간 이제 좀 프로툴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 좀 단축키 중간중간에 이제 레슨할 때 용어들이 나오는데 단축키를 되셨으면 그 100%좀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그 작업의 속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꼭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저도 이제 뭐 악보 프로그램을 지금 잘 다룰 줄을 좀 몰라가지고 시벨리우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헤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런 코드, 그 간단한 팁이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는 분 계시면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툴 강의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또 프로툴 가지고 또 재밌게 또 녹음하는 그런 또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